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2020부의 지각변동이고요. 저자는 박종훈,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3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의 제목은 어제의 패턴으로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 1부의 제목은 2020 위기설, 이번엔 진짜일까? 2부의 제목은 7가지 시그널만 알아도 경제가 보인다. 3부의 제목은 부의 지각변동에서 승자가 되는 법입니다. 각 부는 다시 여러 개의 장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어제의 패턴으로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 2억 6천만 년 전 지구에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넘쳐났다. 덕분에 마음껏 몸집을 불려 하늘에는 70cm가 넘는 잠자리가 날아다녔고 땅에는 2m가 넘는 노래기를 닮은 절지동물이 대지를 활보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갑자기 지구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해수면 온도가 6도 이상 치솟아 올랐고 한낮의 대기는 50도를 넘나들었다. 그 여파로 생명의 젖줄이던 강과 습지가 모두 메말라 버리고 30%였던 대기 중 산소 농도가 15%로 떨어졌다. 해양 생물의 90%, 육상 척추동물의 80%에 이르는 종이 사라지는 역사상 최악의 대멸종이 일어났다. 이 같은 최악의 환경 악화 속에서 오히려 육상의 지배자로 거듭난 생명체가 있었다. 이 생명체는 거대한 포식자가 아니라 이들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던 보잘것없고 왜소한 파충류, 리스트로사우루스였다. 풍요롭던 시대에 마구 몸집을 불렸던 거대 동물들은 대재앙이 시작된 이후에 먹이를 구하지 못해 멸종해 갔지만 이 작은 초식 동물은 최소한의 먹이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었다. 게다가 환경이 나쁠 때는 땅을 파고 굴 속에 숨기 쉬운 신체 구조를 가졌고 발달한 가슴 덕분에 산소 농도가 떨어져도 쉽게 적응했다. 결국 전체 육상 척추동물 개체 수의 95%가 리스트로사우루스 단 하나의 종으로 채워질 정도로 번성했다. 지구 역사에서 이렇게 단일 종이 육상 생태계를 지배한 적은 이때가 유일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금리를 동결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2015년 이후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금리 인상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느리고 미약하다. 그마저도 2019년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가 훨씬 더뎌지고 심지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금리 인상 속도가 더딘 것에 환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금리를 제때 못 올린다는 것만큼 위험한 신호는 없다. 예전에는 연리 5에서 6% 수준의 금리도 버틸 수 있었던 세계 경제가 이제 연 3%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허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금리 인상 속도가 한없이 느리고 미약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신중함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라 거대한 빚더미로 유지되어 온 세계 경제의 심각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그널을 잘못 해석하면 심각한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그널을 바로 읽는 힘은 위기의 시대의 생존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다. 지금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생산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심각한 인구 오너스 상태에 빠졌다. 인구 오너스란 일할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생산성 향상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고 성공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세계 경제의 활력 역시 급격히 둔화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미국에서조차 불황의 시작을 알리는 온갖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빚이라는 마약에 취해 흥청망청 즐겼던 초창기 호황 파티가 끝나가면서 그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고성장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바로 그 순간에는 경제 환경이 송두리째 바뀌는 극심한 변화가 일어난다. 마치 시속 10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불황의 진입 시점에서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불황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정확히 포착해야 다시 찾아오는 제도약의 시기를 선점할 수 있다. 새로운 변화의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어떤 현자나 전문가라도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경제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끝없이 발산해 나가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제 위기도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처럼 진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만으로 대응했다가는 커다란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책은 지금 주어진 경제 조건과 상황이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섣불리 예단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정확한 시그널을 안내하고자 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자신만의 확신을 갖거나 특정 경제 전문가를 마치 예언가라도 되는 것처럼 맹신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다. 특히 급변하는 지금의 경제 환경 속에서 잘못된 확신을 갖는 것은 아무런 예측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현 상황에서 제 아무리 완벽한 경제 예측을 해봤자 주어진 상황이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많은 생선을 낚아도 시간이 가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경제 예측이란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효용이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낚싯대와 갈고 닦은 기술이 있다면 언제든 스스로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경제 변화의 시그널을 포착하고 이를 분석하는 힘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경제 변화의 중요한 시그널을 찾아내고 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또한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노이즈와 가짜 시그널을 걸러내고 올바른 시그널만을 분별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진짜 시그널을 찾아내고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부에서는 왜 2020년 위기론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2020년 위기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7가지 시그널을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3부에서는 그러한 시그널을 활용하여 나만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역전의 기회는 극적인 변화의 순간에 찾아온다. 그리고 그 극적인 변화의 순간을 포착하는 시그널을 찾는 힘은 역전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2019년 7월 박종훈 1부 2020 위기설 이번엔 진짜일까? 1장 어디까지가 위기이며 무엇이 진짜 위기인가? 첫 번째 이야기 위기는 언제나 극적인 반전과 함께 온다. 가끔은 소설보다 더 극적인 실화가 있다. 2015년 개봉된 빅쇼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존 인물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다큐멘터리 같은 형식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치명적인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웬만한 서스펜스 영화보다 더 큰 긴장감을 준다. 더구나 크리스찬 베일, 브래드 피트 같은 쟁쟁한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5년 경기 호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사람들은 호황에 도취되어 있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경기 호황 뒤에 숨겨진 어두운 이면을 발견했다. 은행들이 도저히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가게에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빌려주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물론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까지 돈을 빌려줄 정도로 신용평가나 대출관리가 부실했다. 주인공들은 이를 토대로 미국 부동산 가격 폭락, 그리고 이에 따른 금융위기까지 예견했다. 천문학적인 부실대출을 금융위기의 중요한 시그널로 인식한 주인공들은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엄청난 돈을 버는 방식으로 투자에 나섰다. 이들에게 금융상품을 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의 시장에서 집값 하락에 돈을 거는 멍청한 호구를 잡았다며 뛸 듯이 기뻐했다. 영화 제목인 빅쇼트에서 빅은 대규모 투자를, 쇼트는 하락 가격에 돈을 거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자산 가격 하락에 베팅을 시작한 2005년 당시 미국에서는 연일 집값이 폭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특히 은행들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도 집을 팔아 언제든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덜 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되는 분위기였다. 영화 속 주인공들도 완벽하진 않았다. 그들은 집값 폭락 시기를 너무 빨리 잡았다. 이들 금융천재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자산가격 거품이 2007년 상반기까지 지속된 것이다. 이 때문에 자산가격 폭락에 베팅한 주인공들은 자신들이 시그널을 잘못 읽은 것이 아닌지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며 큰 손해를 보게 될까봐 한동안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2007년 하반기가 되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집값 상승이 주춤해지자 돈을 갚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이 빚을 갚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부동산을 마구 팔아댔고, 그 결과 집값이 폭락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나 집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금융상품을 대량으로 보유한 금융회사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금융회사들은 사전에 위기의 시그널을 파악하기는커녕 집값이 폭락한 이후에도 애써 무시하다가 리먼 브라더스처럼 파산하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받고 간신히 살아남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위기의 시그널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초기에 손절할 기회조차 놓친 것이다. 이에 비해 자산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영화의 주인공들은 경이적인 수익을 거뒀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지만 정말 어떤 그 소설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셈이다. 이처럼 놀라운 역전은 언제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위기의 순간에 찾아온다. 그리고 그 역전의 원동력은 바로 변화의 시그널을 한 발 먼저 포착하고 대응하는 능력이다. 두 번째 이야기. 왜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위기의 시그널을 보내는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상을 휩쓸고 지나간 이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초저금리를 유지한 덕분에 세계 경기는 빠르게 되살아났다. 그 결과 2009년 6월 이후부터 2019년 1월까지 미국 경제는 무려 115개월에 걸친 경기 확장 국면을 누리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혁명 또는 밀레니엄 버블이라고 불리는 1991년 3월 이후부터 2001년 3월까지 120개월 이후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긴 경기 확장 국면이다. 이처럼 기나긴 경기 확장 국면을 누리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